자, 오늘 우리 지금 뭐 썸네일 제목이 네네. 나는 왜 박정훈 대령을 위해서 싸우나인데, 왜 이렇게 싸우십니까? 부정의한 그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 도와줘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탄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 탄압을. 아니 군인권 하는 사람이 군에서 최수근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너희 죽음은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그것도 시신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 저도 사망 사건 벌어지면 그 시신을 많이 봅니다. 들어가서 검시할 때나 심지어 사건 현장에 그대로 갈 때도 있고요. 그럼 유족들은요 굉장히 뭐 하늘이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앞에 그 죽음 앞에서 너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맹세한 거는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계급이 더 높은 사단장 별 2개를 과실치사로 송치하겠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군이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바로 그냥 압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본인이 이제 항명죄로 탄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돕지 않으면요 앞으로 군대 안에서는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해도요 아무도 피해자 편 안 듭니다. 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측면도 있고 군대 내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제가 박정훈 단장을 포항 1사단 헌병대장, 그러니까 군사경찰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기 전에 헌병대장 할 때 제가 인권침해 사안으로 만나서 업무를 같이 한 적이 있고요. 또 마리논 헬기 추락 사건 때 저희가 유가족을 지원하러 갔거든요. 피해자. 그때 당시 그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거기 그때 군사경찰 대장을 1사단에서 하고 있었고 중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는 그런 일을 같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좀 신뢰 관계가 좀 있겠군요. 뭐 있고 또 홍성수 숙명여대 인권법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희 군인권센터 초대 운영위원 하셨는데 이분하고 대학원 동기예요. 그래서 제가 익히 얘기를 들어서도 또 알고 있었습니다. 강직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제가 또 내려갔을 때 이제 그렇게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쭉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미리 이제 짐작을 했죠. 올 게 왔구나. 언젠가는 너무 강직해서 공격받을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좀 했는데 이게 그 시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바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자, 뭐 일부 뭐 보수 언론에서 논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국방부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사단장까지 뭐 과실치사로 박 대령이 그렇게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또 뭐 실제적으로 그 실무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 선에서 뭐 한정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좀 오바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망 사건이 이제 벌어지면 군 제도도 바뀌어서 이렇게 해요. 민간에서 검시를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망 현장이 있으면 사망 현장 감식을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과학수사대가 들어옵니다. 군사경찰 들어오죠. 군검사 들어오죠. 군검찰 수사관 들어오죠. 민간검사 들어옵니다. 민간검사한테 같이 따라오는 수사관도 와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밑에 있는 조사관들도 옵니다. 그래서 때 아닌 시어머니들이 많이 나타나요. 과거에는 두 팀만 있었는데 한 3팀의 시어머니, 거기다가 이제 유족이 우리까지 부르면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겨요. 근데 이 사건은 현장이 내성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감식을 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검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신을 이제 과학수사 영화 보면 이렇게 왜 병원 같은데 이렇게 눕혀놓고 외력에 의해서 사망한 게 있는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사진 찍고 이러잖아요. 그것을 누가 주도하냐면 군 검사가 지휘합니다. 그래서 검시가 끝나면 사체를 어떻게 할지를 지휘 품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휘 품신을 지휘를 해야
장례가 진행이 됩니다. 안 그러면 장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 검사의 지인은 그냥 거기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사망이 타살이냐 아니면 다른 사망의 원인이 있는가를 검시를 통해서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걸 다 들어가요. 아까 얘기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 군검사 2명이 해군에서 검찰단에서 왔는데 군검사 2명이 이 품신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나 봤더니 자기 위에 있는 군검사 부장한테 이게 구명조끼를 안 입고 죽었으니 과실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 단순 변사 사건이 아니다. 네. 그러니 이거는 의견서를 우리가 좀 써줘야겠다. 라고 하니까 그 부장이 검시만 하면 되지 그런 거 왜 쓰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우리 부장 왜 저러냐. 비겁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품신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군검사 2명이 수사관을 또 찾아와요.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브리핑을 막 해줍니다. 그래서 대대장하고까지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 과실이 인정될 것 같다 그랬더니 거기에 첨언을 해서 그 상부인 여단장과 사단장까지 가능한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아, 군검사가 먼저 그런 조언을, 조언을 해줘요. 했었어요? 조언을 해주고 해병대 수사단도 제보를 받아요. 어떤 제보를 받냐면 정훈공보 장교들이 그 사단장이 명령해가지고 입수를 했잖아요. 물에 들어갔잖아요. 그 사진들을 계속 찍어가지고 카톡방에 올려요. 그래서 사단장이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사망 사건이 벌어지니까 사단장이 정훈공보 장교들을 징계를 하려고 듭니다. 중징계하려고. 왜 니네 물에 들어가는 거 보고 왜 안 말렸냐고 하면서 오히려 역공으로 자기가 면피하려고 나는 거의 양아치인 것 같아요. 예, 면피하려고 부하국 정훈강 장교들을 중징계하려고 들어요. 자, 처음에는 홍보 차원에서 네. 정훈 장교들 보고 막 가서 찍으라고 다 네. 시켜놓고 네. 나중에는 이게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네. 오히려 징계를 하려고 든다. 네. 왜 안 말렸냐? 네. 그래서 이 정훈 장교들이요. 이 단톡방을 캡처해가지고 수사단에다가 줍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100페이지에 가까운 보강 수사를 통해서 사단장이 과실이 있다는 거를 쫙 조사를 해놨어요. 100페이지 무려. 수사 기록이 900페이지거든요. 9분의 1이 사단장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되냐. 이 수사 자료를 이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도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경찰도 검시를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구명조끼 안 입었으니까 과실이 있어 보이니까 어차피 저희한테 넘어올 거니까 초동수사 좀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는 계속 경북경찰청에서 언제 이첩하냐고 독촉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 8월 초는 돼야지 이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번 주말까지 안 되냐, 7월 28일까지 안 되냐, 막 이렇게 쪼입니다. 자기도 좀 계속 쪼인대요. 그러니까 그 쪼이는 게 누군지 확인해봤더니 대구지검 포항지청 최모 검사가 계속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넘어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사안이 너무 중대하니까 본인들도 기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보고 있었던 것 같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밝혀진 건데 이 포항지청 검사가 군 검사에게 4차례 전화했어요. 그 얘기인즉슨 사건에 대한 교감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는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고 추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일 날 넘기기로 했는데 8월 1일 날 국회 설명회가 잡히니까 2일로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 단장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군은 이상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문제고 또 하나는 이 950페이지를 넘기면 경북경찰청에 이 950페이지를 다 읽고 나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사건 인계서를 요약본을 씁니다. 이 950페이지에 대해서. 이 요약본도 같이 군검사들하고 검토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넘기는 거거든요. 넘기고 난 날 아침 10시 반에 넘겼는데 뭐 외압이 들어오니까 이첩하지 마라. 이미 이첩을 했는데 그래서 이 검토하던 것들, 그러니까 미리 검토하던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군검사에게 수사관이 전화해서 6개의 판례를 들려주면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단장에 대한 과실, 업무상 과실치사를.
그리고 그날 바로 저녁 7시에 국방부 검찰단이 와서 이 기록을 탈취해 가잖아요. 네. 경북경찰청에서. 이것도 이상해요. 경북경찰청이 복사를 떠놓은 거는 다 폐기했대요.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이 복사를 했다는 건 기관관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 이 기록은 무단으로 못 가져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부본을 떠나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이 자료를 내준 경북경찰청장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했어요. 그것도 지금 대구경찰청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고 이걸 이제 가져간 이후에 군검사하고 수사관이 대화하는 게 있습니다. 군검찰단이 가져가면 싹 갈아엎고 다시 할 거다. 사본을 세상에 잊혀지지 않도록 사본을 떠나라. 그리고 무서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통화 이제 그 음성 파일을 군인권센터에서 지난번에 네, 공개하신 공개했죠. 거죠. 네, 구속영장 거기에 대해서 실질심사 뭐 전에. 어젠가 해군 네. 쪽에서 뭐 보니까 네네네. 약간 뭐 취지가 뭐 왜곡됐다는 등 뭐 네네. 뭐 편집을 뭐 조금 악의적으로 했다는 등 이런 얘기를 뭐 이런 하던데. 얘기를 해요. 네. 군사 잠깐만요. 여기 어제 온 거 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최근 모 매체에서 군인권센터의 발표 내용을 인용해서 해군 군검사가 해병대 수사 과정에서 법리 검토를 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름. 항상 이런 걸 잘해요. 사실과 다름. 아니 근데 대화한 거 자체는 사실이잖아요. 사실과 다른 게 아니고 사실과 같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보도 내용에 거론된 해당 군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법적 검토 요청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한 바 없다. 뭐 거기 놀러 왔나 봐요. 심심해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민간경찰의 조사 기록 인계 전날인 8월 1일 오후 해병 1사단을 관할하는 포항주재 해군 군검사에게 인계서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했으나 군검사는 해병대 수사 관계관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인 법적 검토가 제한된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이 얘기는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녹음 파일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네. 그게 뭔 상관이 있다는 그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군검사는 검시하러 온 게 아니고 놀러 온 거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들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검사가 어떻게 변사 사건부터 시작해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말이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임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해군 검찰단에 군검사도 그렇고 뭐 해병대 수사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민간 검사들까지 어떻게 보면 실무선에서는 이 사건을 나름 원칙대로 규정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어떤 그 공감대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녹음 파일을 우리 군인권센터 2개를 공개했잖아요. 군검사의 대화를. 이거 국방부 검찰단이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네. 수사관 핸드폰을 다 포렌식 했잖아요. 예.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네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체의 진실을 싹 가리기 위한 박대령에 대한 탄압인 거죠. 이게 원래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이걸 다 갖고 있으면 이게 아니네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장관님 항명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 검찰단이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에 죽은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제에 군 법무관 제도는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전부 군판사 군검사 하면서 전부 다 육사 이 출신들 장군들의 개인 집사 변호사로 전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덮고 권력자들의 그 비리나 잘못된 범죄 행위를 다 일발이 세워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제 없애는 게 맞아요. 예. 이걸 남겨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사달이 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이 군사법 개혁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인물들 제가 누군지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요. 국민권익위원장 했던 박은정 위원장, 이 민간군 합동위원회 위원장 했었거든요.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군인권 보호관이 그 긴급구제 결정 기각했잖아요. 네, 군인권센터에서 신청을 한 예, 건데. 저희가 제3자 진정이라고 해서 본인 동의 받아서 진정을 하는 겁니다. 그 박대령이 현역 군인이니까 너무 진정을 하면은 본인이 너무 타겟팅이 되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제3자 진정은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권 보호위원회에서 기각 의결을 만장일치로 했잖아요. 거기 원민경 변호사라고 민변 출신의 변호사가 있어요. 이분도 민간군 합동위원회 위원이었어요. 이런데 다 부역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암약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뭐 좀 생각이 다른가요? 생각이 없는 거죠. 네. 아, 이 사달이 날 거라는 것을 네. 저희가 난리쳐서 합동위원회 막 위원 사퇴하고 이랬어요. 하주희 변호사님도 그때 사퇴하셨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군인권 문제를 다뤄봤으니까 아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군사법 개혁을 똑바로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귀를 기울여 줘야 되는데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그 합동위원회 만들어지고 나서 이 합동위원회 활동 기간에 기억하시겠지만 해군에서 신중사도 성추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 규정에 따라서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데 이 임시회의 소집도 방해합니다. 박은정 위원장하고. 네. 그래서 저는 개혁을 할 수 있을 때 개혁을 미완으로 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군사법 개혁을 통해서 이 군사법원도 싹 없애버리고 군 법무관 제도 싹 없애버려야 돼요. 예, 필요 없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 그 민주당 최강호 네. 의원도 지금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오래전부터. 네. 네.